여러분 반갑습니다. 유의평가연구소 이만기 소장입니다. 오늘 유의 온택트페어, 오늘은 인천 인하대학에 와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히 신동훈 차장님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겠는데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인하대학은요, 개교 70주년을 맞이해서 글로벌 100대 사학이 되는 것이 목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그런 대학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즘 이제 수시 모집철이 다가왔습니다. 다가왔는데 입학 관련 문의도 많고 그런데 우리 차장님도 자녀가 있으시죠? 예, 저는 한 둘 있는데, 아직 하나는 첫째가 중1이고, 둘째는 1살. 예, 나이 차이가 조금 있죠. 나이 차이가 조금 굉장히 많이 있군요. 지금 제도가 중1 친구도 새로운 제도에 해당되고, 예, 맞습니다. 지금 태어난 친구는 어떻게 될지 저 잘 모르겠어요. 전혀 모름, 전혀. 그럼 진학 지도에 대해서는 아직은 그렇게 크게. 특히 대입 지도는 저한테는 아직 먼 얘기고요. 사실 중도 제 머리 못 깎는다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나중에 도움이 필요할 때쯤 되면은 우리 부사장님께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근무할지 모르겠지만 근무하면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저도 딱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네. 질문을 좀 드려보겠는데요. 인하대 개교 70주년 기념 수험생 격려 인하송 이거 만들어서 보내주셨더라고요. 네, 제가 여러 곡 만들어서 보내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 인하대하고 아주 특별한 인연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말씀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인하대학교 덕에 먹고 산다라도 과언이 아니고요. 제가 여기 졸업생인 건 아마 전국의 수험생들이 다 알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쨌든 인하대학 덕분에 저 여기 졸업을 해서 잘 먹고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제 뒤를 따라 인하대학에 오시면 먹고 사는데 별 문제 없습니다. 예, 저희 편집자님께서 아마 부금으로 초반에 깔아주셨을 겁니다. 바로 그 노래가 되겠습니다. 네, 하여튼 제가 작사하고요. 인공지능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좋은 노래니까 많이 들으시고 좋은 대학, 특히 인하대학 오는데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말 그대로 정기 듬뿍 받아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 주시면. 귀령의 정기 모아. 아주 가사 좋아요. 우리 모두 성공해요. 이런 얘기인데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입시 얘기로 이제 한번 딱딱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인하대학교가 올해 의대 증원, 그 말도 많은 의대 증원이 됐습니다. 예, 맞습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우선 가장 눈에 띄는 변화로서는 의료 분야가 다 정원이 확대가 됐습니다. 저희가 이제 의대가 있는데 49명에서 120명으로 71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우선 전형별로 보면 학생부 종합 전형이 16명에서 42명으로 네. 매우 크게 확대가 되었고, 그리고 학생부 교과로 26명, 논술 12명, 정시로 40명을 선발하게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지원 인원이나 아니면 경쟁률에 따라서 변수가 있기는 하겠지만, 아무래도 학생부 종합 전형은 기존에 의예과를 준비했던 학생들이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네. 모집 인원 확대가 입결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기는 살짝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전년도 지원 인원으로 시뮬레이션을 저희가 돌려본 결과 소폭이나마 내신 성적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과 논술을 보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의 충족 여부가 매우 중요하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정시는 선발 인원의 확대가 합격선 하락에 약간의 영향을 미칠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지금 차장님 말씀을 드리면서 딱 귀에 와닿는 것은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성적이 약간 낮아지는 것은 분명하다. 예. 우리 성적 낮아진다 그러면 우리 수험생들은 또 굉장히 귀가 번쩍하고 눈이 번쩍 뜨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좀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의대 증원도 증원이지만 간호대학이 이제 과에서 대학으로 습격했지 않습니까? 예. 어떤 변화가 또 있을까요? 우선 저희 간호대학이 이제 올해까지는 간호학과인데요. 간호학과는 바이오 의과학 융합 특성화를 이끌기 위해서 간호대학으로 승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입학 정원도 84명에서 108명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간호대학으로 승격되면 아무래도 가장 큰 변화는 행정력의 확충이 되겠죠. 행정력이 확대되면서 단과대학 행정실이 따로 생기게 되고요. 또 학장을 포함한 교수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를 통한 충분한 행정 지원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간호대학 승격으로 인해서 인하대 간호학과의 핵심 연구 분야인 의생명 바이오 융복학
드라이랩 연구의 성과가 잘 나올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또 행정력이 보강된 만큼 인하 중동연구소 그리고 인하 노인간호연구센터 등 지역사회하고 연계된 그러한 사회적 책무도 저희 간호대학에서 지속적으로 실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지금 제가 차장 말씀을 들으면서 느끼는 것은 간호대학이 승격되면서 행정력이 뒷받침되고 예. 여러 가지 이제 그 발전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용어 중에 혹시 여러분 드라이랩이라는 말을 아마 차장 하신 걸 들었을 것 같은데 그 연구실입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인 연구실은 보통 실험 실습 뭐 화학 실험 이런 걸 하는데 드라이랩은 데이터에 의한 분석을 하는 그런 연구실이라는 점을 여러분 알아두시고요. 부사장님 너무 많은 걸 알고 있는데요. 다 모든 건 인하대학 덕입니다. 인하대학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아이고 너무 다 감사드립니다. 알고 있는 그리고 맞춤 첨단 학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예, 예. 대표적으로 반도체 시스템 공학과가 발전적으로 생겼고 2차 전지과도 있고 예, 예. 첨단 바이오 약학과도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과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예, 우선 세 가지 학과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먼저 인하대 반도체 시스템 공학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도체 시스템 공학과는 2024년도에 신설이 되었고요. 그리고 25학년도에 입학 정원이 기존의 40명에서 80명으로 200% 증원이 되었습니다. 인하대학교 반도체 시스템 공학과는 인공지능 반도체 연구 개발을 위한 반도체 설계, 소자, 공정, 시스템, 그리고 소프트웨어 영역을 아우르는 전문 인재를 모두 양성하는 그러한 학과가 되겠습니다. 교육부의 첨단 분야 미래 인재 양성 추진에 따라서 기존의 인하대학교에서 운영되던 반도체 공학, 융합 전공을 독립된 전공으로 신설 및 증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첨단 분야 산업의 인력 수요에 대응하는 학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요가 많고요. 수요가 많은 만큼 역시 전망이 밝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반도체 시스템 공학과가 여러 대학들이 있는데 예. 그 과 이름이 어디는 반도체 공학, 어디는 시스템 반도체, 어디는 반도체 시스템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냉정히 말하면 조금씩 다릅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이제 그리고 예, 두 번째 학과가 예, 2차 전지 융합. 융합학과. 이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2차 전지 융합은 주식하시는 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상당히 총박받는 학과가 되겠는데요. 2차 전지 융합학과를 저희가 2025학년도에 신설을 하고요. 40명을 모집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인하대학교는 신산업, 첨단 산업 분야의 인재 양성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성과를 내고 있고요. 특히 전국에서 단 3개 대학만 선정된 2차 전지 사업 기술 인력 양성 사업에 선정되는 등 산학 간 연구를 통해서 산업 경쟁력 강화와 융합 인재 양성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인하대학교의 경우 2차 전지 산업의 핵심 기술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2차 전지 제작 실습, 그리고 분석 실습, 평가 실습 등을 포함한 아주 다양한 교육 과정을 개발, 운영할 예정이고요. 2차 전지 관련 산업체와도 협업해서 현장 실습, 취업 지원 프로그램, 그리고 산학 프로그램 같은 것들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2차 전지가 그럼 이게 배터리 산업? 예, 맞습니다. 예. 요즘에 그 사실은 이 배터리 산업이 굉장히 유망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참고로 저희 딸도 배터리 회사에 근무를 하기 때문에 제가 관심이 많게 잘 보고 있고요. 아무튼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첨단 바이오 의학과, 약학과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첨단 바이오 의학학과. 저희 인하대학교 글로벌 바이오 산업을 이끌어갈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서 2024년도에 바이오 시스템 융합 학부를 만들었습니다. 기존 공과대학의 생명공학과, 그리고 자연과학대의 생명과학과, 그리고 재교육계약학과인 바이오제약공학과를 하나로 묶은 독립학부가 되겠고요. 여기에서 25학년도에 바이오 시스템 융합 학부에 첨단 바이오 의학학과를 신설하고 20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인천 지역이 바이오 특화단지로 이번에 그렇습니다. 송도가 그렇죠. 되면서 저희 인하대학교도 그에 발맞춰서 첨단 바이오 산업에 부합하는 그러한 관련 학과를 좀 더 추가를 해서 나중에 단과대학까지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인하대학이 여러 가지 좋은 과들을 많이 만드니까 우리 차장님이 외우셔서 설명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럼요. 예.
요즘에 뭐 이 단어도 어렵고 과도 새로운 게 많이 생겨서 참 복잡합니다. 안 보면 말하기가 힘듭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자유전공 융합학부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인하대학이 획기적으로 만들어서 다른 대학보다 선도적으로 나가는 그런 과인데 여기에 대한 설명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미래 사회 요즘 너무 빨리 변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갖춘 창의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서 학생들의 전공 선택권을 우선적으로 강화한 전공 자유 선택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학생들이 대학 입학 후에 성적과 흥미에 맞는 전공을 선택해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학사, 운영, 그리고 학내 관련 제도를 유연화하고 또 융합화하고 학생의 전공 선택 및 진로 지원 같은 것들을 최대한 내실화하는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융합학부 중심의 프론티어 창의대학을 우선 신설을 하고요. 그 프론티어 창의대학 내에서 자유전공 융합학부 그리고 단과대학별 5개 융합학부를 개설을 하였습니다. 저희 인하대학교는 학생 자율성에 기반한 인하형 창의 융합 교육을 목표로 학생들이 미래를 직접 설계하고 꿈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하의 미래와 함께 성장할 준비를 갖춘 학생이라면 누구든지 지원해 주시고 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전공자율 선택제가 사실은 그 교육부에서 권장하는 그런 제도인데 제가 지금 얼핏 듣기로 이게 교육부에서 평가를 각 대학들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맞습니다. 이제 인하대학은 어떤 쪽에 들어갔습니까? 저희는 아주 우수한 성적을 받았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모집단위 광역화의 프로그램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 이 프론티어 창의대학 케이스가 다른 학교에서 보기 매우 어려운 그런 아주 창의적인 케이스로 교육부에서 인정을 받아서 등급이 이제 뭐 S등급, A등급, B등급 이렇게 받는데 저희는 S등급을 받았습니다. 좋은 등급 받은 거죠? 최고의 등급을 그럼 받았습니다. 어떻게 운영을 하길래 이렇게 좋은 등급을 받았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 자유전공 융합학부는 보통 한 1학년 정도가 되겠는데요. 일정 기간 이후에 일부 학과를 제외하고는 인문, 자연 구분 없이 학생의 전공 선택권을 완전히 보장을 합니다. 그리고 단과대학별 5개 융합학부로는 학과별 정원의 150% 이내까지 관련 단과대학 내 모든 전공을 다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자유전공학부 등 5개 융합학부로 입학한 학생들은 본인이 선택해서 전공할 수 있는 학과가 있고요. 물론 이제 그건 기존에 저희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학과들을 말함이죠. 그 외에도 프론티어 창의대학 내에 개설한 융합 전공을 부전공 이상으로 필수 이수를 해야 됩니다. 이런 학과는 어떤 학과가 있는가? 그것은 이제 기존의 학과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새로운 학과들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사회가 많이 변하면서 수요가 많은 그런 학과들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지금 현재 여기 13개 학과를 적어 왔는데요. 디지털 자동차, 디지털 바이오 헬스, 미래 모빌리티, 신재생 에너지 기술, 2차 전지, 지능형 로봇, 기후위기 대응, 글로벌 컬처, 그리고 글로벌 이커머스, 디지털 인문학, 빅데이터 사회과학, 심리 테크놀로지, ESG 경영,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첨단 신산업과 연관된 분야가 되어 있고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수요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 학과 외에 추가로 학생들의 수요가 충분히 있다면 다양한 분야의 융합 전공이 개설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차장님 열거하시는 과들을 이렇게 보면은 정말 요즘에 가장 핫한 예를 들면 뭐 글로벌 이커머스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 UAE.com에서도 이커머스 사업을 하거든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걸 보면 이제 이것이 앞으로 대세란 얘기인데 인하대학도 여기 이제 연구를 시키는군요. 그럼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좋은 평가를 받아서 교육부에서 그럼 S등급이면 지원금도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많이 나옵니다. 지원금 가지고 우리 친구들을 교육을 잘하면 될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제가 보다 보니까 다른 대학과 조금 차이점이 다른 대학은 대부분 수시에서 뽑거든요. 그렇죠. 근데 인하대학은 정시에서 뽑는단 말입니다.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좀 차별점을 둬야 될 것 같고요.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올해 저희 자유전공 융합학부 총 모집 인원 270명 중에 수시로 우선은 20명을 선발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250명 그리고 단과대학별 5개 융합학부를 289명을 모집을 해서 이 친구들을 이제 정시 모집으로 선발을 하는 거죠. 무전공 학과들을 정시에서 대부분 선발하는 것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그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우선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를 고려한 결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지만
특히 무전공 도입 첫 해이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최소화하자라는 점이 우선 첫 번째 이슈가 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 학생들의 지원 성향이 있을 거다. 그 성향에 따라서 차이를 둬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이런 계획을 세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무전공 선발이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정시 모집에서 뽑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그죠? 예. 왜냐면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진로와 적성에 따라서 가기 때문에 예. 수시에 뽑는 거에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맞습니다. 이것은 이제 현재 입시 상황을 볼 때는 이제 좀 골고루 배치하는 것이 나을 것 같지만 첫 해니까 여러 가지 예. 요건을 고려해서 정시에 졸업하고 뽑았다. 예. 내년도에는 바꿀 수도 있다. 예. 학생들의 선발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부분이 어느 분께서 이렇게 무전공을 선발을 할 것이냐라는 부분이 이슈가 되어서 아무래도 이제 정시에서 많이 뽑은 계획이 있고요. 올해 시행착오를 겪어서 좀 더 보완해서 내년에는 아무래도 수시 모집으로 조금 더 확대를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것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 가져온 보따리는 많은데 시간이 없으면 상당히 그 설명하기 어려워지고 또 가져온 물건이 아주 품질이 좋은데 설명을 다 해야 하니까 마음은 벅차고 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처장님께서 수험생들에게 우리 아이가 고3이라면 이런 얘기를 좀 해주고 싶다. 말씀 좀 해주시죠. 우선 이번 입시에서 의대 정원의 확대 그리고 무전공 학부생 확대 등 정부에서 갑작스럽게 진행하는 정책들이 여러 가지가 실시가 되면서 많은 고3 수험생들이 매우 분주하게 준비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3의 파이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큰 차이가 없고 또 대입 정원도 마찬가지로 크게 변하지 않은 데다가 또 각 대학의 정시 및 수시의 비율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입학 시에 학생들의 전공 선택권을 조금 더 많이 보장해 주는 형태로 바뀌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준비하셨던 대로 계속 준비를 하시되 본격적인 수시 모집이 시작되는 9월에는 관심 대학들의 모집 요강을 한 번 더 꼼꼼히 확인을 하시면서 원서 접수를 하시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무전공 모집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수능에 대한 영향력이 강화가 될 것 같기 때문에 11월 수능까지는 꾸준히 페이스를 유지하시면서 공부에 집중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인하대학교는 올해 개교 10주년 맞이해서요, 개척과 도전 또는 뭐 창의와 융합, 개방 이런 여러 가지 슬로건을 내걸고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 내년 3월에 열심히 하셔서 아름다운 캠퍼스에서 인하대학교 창학 70주년의 영광을 같이 누리시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